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질의는 먼저 권한대행께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 지금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관련된 내용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실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 체포 명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도깨비 불 같았습니다.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본 사람은 없었던. 그런데 탄핵 2차 표결,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갑자기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커지면서 탄핵 심판, 탄핵 소추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지고 내란죄 수사가 이 메모가 근거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차장의 실제 메모, 실물이 등장했습니다. 변론에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자, 이게 1차 메모입니다. 직무대행님 오른손잡이십니까? 예, 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럼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은 좀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잘 안 써지세요? 예, 저는 아직 오른손으로 전화 받으시다가 메모할 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전화기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왼손으로 전화 받는 건 불편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자, 통상의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전화 받다 메모를 할 게 있으면 왼손으로 전화기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할 것입니다. 왼손잡이라면 통상 왼손으로 전화를 받다 메모할 게 있으면 오른손으로 전화기로 옮기고 왼손으로 메모할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전화 받고 오른손으로 메모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직무대행님 PPT에서도 보시는데요. 1차 메모에서 이게 정보기관이 쓰는 암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에 자, 모,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식별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예, 현 메모에서는 저는 그런 글자를 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2차 메모도 보세요. 저게 2차 메모도 전 거의 기호의 덩어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것이 정확하게 사람 이름으로 변신해서 14일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11일 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과 첫 통화는 22시 46분 집무실에 됐다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첫 통화가 근데 이미 3분 전이 43분에 본청을 나섰고요. 45분에 국정원 공간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홍 전 차장이 이인영 사령관과 22시 58분에도 공간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홍 전 차장이 기존에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간 앞에서 메모를 했다라고 했더니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 시간에 본청 사무실에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22시 58분 그때는 공터가 아니라 이미 22시 56분에 공간 입구에서 본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8분경에는 본청 내부 건물로 들어오면서 환한 곳에서 환한 본청 내부에서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공터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고 그 캄캄한 공터는 그 메모를 어두워서 글씨를 잘 쓸 수 없었다는 그 공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언제 그 공터에 있었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CCTV 원본을 확인했지만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법무관리관님, 예. 핵심적인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술 그것이 계속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탄핵되니까 또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 탄핵이 된다면 법무관리관은 그 증거를 재판의 핵심 증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과 아무래도 증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증명력은 저는 거의 증명력 신빙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작성됐고 언제 작성했다고 하는 메모가 그 시간과 장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두시겠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이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작성했다는 메모가 이렇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예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뭐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데 그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진행되는 만큼 뭐 제가 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직무대행님. 예. 그리고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내란죄 시작할 때 유력 정치인에 대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객관적인 증거로는 유일합니다. 진술 외에는. 그런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습니다. 예, 뭐 그 관련된 것은 뭐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 있어 분이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